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어떤 노동자들의 하루.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한 벌의 옷과 한 끼 밥이 그렇다. 요즘 세상 누가 못 먹고 못 입을까 싶지만 노동의 현장에선 조금 다르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아침밥을 거르기 일쑤고 온갖 유독물질과 화학물질이 튄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아직도 날이 새지 않은 이른 아침. 김명훈 씨의 아침은 벌써 시작됐다. 직장 동료와 함께 살고 있는 명훈 씨는 동료와 함께 출근길을 서두른다. 우리가 보통 5시 반이나 그때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아침에부터 씻고 바로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금량이 또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어떻게 소화도 다 해야 되고 그런 거 저런 거 걱정을 좀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갈까? 편의점에서 뭐 라면이라도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가볼까 지금 아침에 그 이야기 하고 나왔습니다. 저녁에도 와가지고 늦게까지 고생하고 와갖고 속도 좀 빈속이고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려면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공복 상태다 보니까 또 머리 회전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5시 반에 누가 실제로 뭐 아침밥이 먹어집니까 그게? 입도 막 거꾸럽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와이프가 뭐 알아서 챙겨주면은 뭐 조금 하수를 뜨고 나오겠지만 6시도 못 되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일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뭐 밥 먹고 가는 사람도 거의 드물고 이 시간에 밥도 안 먹히고 새벽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입도 막 거꾸러운데 밥 챙겨 먹을 뭐 그런 생각이 거의 안 듭니다. 안 들어. 나 이거 먹을란다. 맛있는 거 골라봐라. 좀 가벼운 걸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따뜻하게 국물 좀 먹으면은 그나마 좀 많이 낫죠. 컵라면이라도. 그것이 이제 거의 뭐 일상이고 뭐 생활화가 돼버렸죠, 이제. 시간이 빠듯합니다. 보통은 텅 빈 속을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나 우유 한 컵으로 채우지만 힘이 달리는 것 같은 날엔 종종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운다. 다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 아마 출발해야 또 이제 안에 들어가서도 좀 이제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세요. 예, 그래도 이제 뭐 안 먹은 것보단 나으니까 속이 조금이라도 이제 편하고. 근데 가격대가 더 비싸요. 편의점이. 뭐 일용직에 이렇게 뭐 근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아침에 비싸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커피 종류, 뭐 우유 종류. 예. 에이, 밥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럴 때 생각이 나요, 한 번씩. 야, 엄마가 차려준 밥 한번 먹고 싶네, 오랜만에.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나더라고요. 이른 아침 깔깔한 입과 텅 빈 속에 컵라면 한 그릇도 다 먹지 못하는 명훈 씨. 이럴 땐 김이 모락모락 나던 된장국에 맛깔난 김치가 곁들여진 엄마 밥 생각이 더 간절하단다. 명훈 씨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협력업체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13년이 됐다. 플랜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플랜트에서도 비계일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관사가 그 배관 라인을 이렇게 딱 맞춰주면 용접사가 용접을 하는데 손이 닿지 않는 곳
뭐 3m, 5m, 때로는 더 높은 곳 50m, 뭐 70m 이런 곳까지 비계를 쌓고 발판을 놓고 거기서 이제 용접사들이 편하게 올라서서 용접을 할 수 있게끔 비계를 매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접사들이 다 하고 나면 그걸 또 해체도 해주고 설치해주고, 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만드는 일은 사람이 한다. 아주 무거운 건 크레인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력으로 자재를 옮기고 설치를 한다. 2m짜리 파이프 4개를 한 번에 옮기는데 그 무게는 20kg쯤 된다. 아침에 이제 그날 작업할 내용을 주로 이렇게 또 미팅도 하고 회의하고 그 작업 진행을 하죠. 비계 파이프가 보통 이제 뭐 2m, 3m, 4m, 6m 이게 크기별로 다 틀리고 크기가 크다 보면은 좀 더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비계 공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뭐 파이프 갖다 나르고 뭐 발판도 다 갖다 나르고, 예, 다 갖다 날라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몇 킬로까지다. 자기가 이제 힘이 들 수 있는 사람, 뭐 힘이 좀 나는 세다. 그러면은 조금 한 개, 두 개 더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침 빈 속에 채우는 컵라면 하나로는 어림없는 힘든 노동 현실. 여수 산단 내 주차난은 이들이 아침을 먹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일찌감치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찍 나와야 하고 남은 시간은 차에서 쪽잠을 청한다. 저희가 지금 아침 일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할 사람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을 또 이제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나와서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지 일찍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찍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새벽 3시 반, 4시까지도 이제 도착해서 차 안에서 이제 한숨 잔 뒤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저도 5시 정도까지는 일찍 출근해서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서로 이렇게 뭐 가까운데 조금이라도 가까운데 되려고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일찍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다가 밥 먹는 게 더 어렵고 더 어렵고. 벌써 이렇게 왔는데도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도 벌써 다 찼네. 야, 이런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예, 차 댈 데가 없어. 이야, 큰일 났네 이거. 어디다 대지? 와, 오늘 늦게 온 것도 아닌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여기다 대야 되겠네. 공복에 힘든 오전 일을 마치고 회사 컨테이너에서 먹는 점심은 도시락이다. 도시락은 인원수에 맞춰 배달되는데 더 먹고 싶으면 추가로 주문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침을 건너뛰고 먹은 점심 식사에 가끔 현기증이 날 때도 있단다. 밥을 좀 든든하게 먹고 예를 들어 힘을 좀 쓰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이제 이렇게 뭐 공복에 또 아침에 점심 먹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또 공복인데 힘을 많이 쓰다 보면은 뭐 허기가 져서 좀 더 많이 못 들 수도 있고 자금량의 진척이 또 올 수도 있고 지금 현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공복이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좀 이제 많고, 또 그만큼 또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도시락을 시켜 먹기 때문에 그 밥 양이 정해져 있어요. 배가 더 고픈데 밥을 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밥을 2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2개를 시켜줄 수도 있죠. 이제 아침에 인원수 파악해서 30명이다 50명이다 거기에 맞춰서 도시락 회사에 도시락을 시킵니다. 뭐 한 12년 13년을 일하면서도 도시락을 2개 먹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 여름에 더울 때 많이 덥고 이랬을 때는 약간의 현기증도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죠. 아침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공동으로
목포 대불 국가산업단지 현장 노동자들의 아침 식사 실태를 조사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출근 시간이 빨라서, 아침밥 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등의 이유로 노동자들은 아침을 거르고 있었다. 목포 대불 산단의 아침 식사 실태 조사 결과를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에게 들어보자. 노동자들이 아까 말한 일찍 출근해야 되고 또 이 잔업 특근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고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은 거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거죠, 아침을. 특히 플랜트 건설 노동자나 조선소 노동자들은 보통 7시에서 7시 반에 현장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아침 6시경에 나오는데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노동자들이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것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대부분 식사를 안 하는 경우가 한 대략 60% 정도 됩니다. 공단 주변에 편의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 얼른 사 먹고 얼른 가겠다는 거,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빵 하나 먹고 뭐 이렇게 핫바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안 먹고 그러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즉석으로 나온 거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회사와 복지 차원에서 조식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나 대불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제공이 되지 않는 거죠. 노동자들이 건강해야, 또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 조직식당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거죠. 실제 육체 노동자들이 아침을 거르는 건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정혜선 교수의 말이다. 거의 일찍 출근을 하거든요. 빈속에서 오전 시간에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영양실조가 생길 수도 있고, 아침을 못 먹고 점심을 먹게 되면은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아침 식사 공복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않고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현기증이나 어지러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는 노동자를 위한 조식식당 간편한 아침 한 끼가 문을 열었다. 샐러드와 김밥, 샌드위치를 3,000원에 팔고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1,000원, 100원에도 제공되는 아침밥을 전남 105곳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9만 명의 노동자들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 의회 주종섭 의원의 말이다. 아침에 이제 또 약간 흑인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조식을 제때 드시고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좀 노동자들의 건강, 그리고 작업 효율성, 산업 안전 문제,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도 있고,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좀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식사를 제공받고 싶겠죠. 지역사회가 하나의 어떤 큰 협력적인 시스템에서 조식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다 녹여 들어가는 형태에서 아침 조식 사업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고, 이 부분은 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좀 이제 확산돼야 되지 않는가. 누군가에게는 먹을지 말지 선택의 문제인 아침 식사.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본인의 안전은 물론 산업 현장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현장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유호영 씨. 호영 씨는 용접공이다. 산단 내 한 화학공장 C3IPA이라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들어도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그의 일터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작업복인가요? 작업복인데 저희들 넣는 건 좀 두껍게 있습니다. 원래는 그 먼지 털이가 있고 하니까 먼지 털고 안에가 먼지 터는 옷 터는 게 있어요. 저는 어차피 현장에서
용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면 빵꾸가 바로 금방 나요. 용접 작업이나 우리 산소 작업할 때나 이렇게 보면 금방 빵꾸 나서 그 따뜻한 물 있잖아요. 작업복 이런 거 좀 이물질 같은 거 싹 올라와요. 너무 노란색 같은 우리 화학단지라서 노란색 이런 게 많이 묻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라인더 작업할 때도 철심도 박히고 그러거든요. 마땅히 우리가 뭐 그라인더 작업할 때 마땅히 이렇게 착용한 작업복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일반 작업복이 그냥 작업복이에요. 유해 화학 물질로 범벅이 된 작업복은 별도로 특수 세탁을 거쳐야 하지만 산단 내 50인 미만 소규모 작업장에는 작업복 세탁 시설이 없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집에서 직접 세탁을 한다. 여기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취급하는 공장이 다 다릅니다. 취급하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이쪽에서 뭐 바람 불면 아까 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바람 방향이 있고 그럼 옷에 타 먹고 또 기본 이제 흙먼지 같은 것도 자주 묻고 집에 뭐 세탁기가 2대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한 대만 있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좀 잘하신 분들은 뜨거운 물에 부풀려서 우리 철에 박힌 것도 나오거든요. 좀 잘하면 막 포종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굳이 한 번을 맡기 전에 세탁소 갈 수도 없고 일주일씩 막 모아가지고 세탁소 맡기 전에 또 옷에서 땀 냄새 나고 옷 냄새 나고 집안에서 또 옷 냄새도 안 좋고 나니까 애들도 있지만 애들도 건강에 또 그런 냄새 맡으면 안 좋지 않아요. 보통 따로따로 빤다. 저 작업복 따로 애들 옷 따로 하고 평상복하고 이런 거 따로따로 같이 빨 수가 없으니까 세탁기도 한 대인데 한 대로 애들 옷이 먼저이기 때문에 애들 옷은 좀 더 빨리 하고 나 옷은 이제 나중에 하고 내 옷을 먼저 하자니 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묻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통세척도 한 번씩 해가지고 세탁기 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 다 없애주고 이렇게 하는데 안에 보면 진짜 철심 조금이라도 다 남아요. 한번 이렇게 닦아보고.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수많은 급성 독성 물질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다뤄진다. 작업복에 묻은 유해 물질은 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 성면을 다루던 노동자의 가족이 작업복에 의한 2차 피해로 암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도 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의 얘기다. 작업복 때문에 아이들이 아토피나 피부 질환이나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게 구보타 사건이에요. 성면에 옛날에는 이런 그 배 조선소나 이런 데 성면이 들어갔어요. 배가 안에. 그런데 흔히 말하는 구보타라는 회사에서 그 성면이 들어갔는데 그 성면이 묻은 옷을 작업복을 실제로 집에서 세탁을 했는데 그게 가족이 성면 발생이 된 거죠. 이 유명한 구보타 성면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면이 사용을 이제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게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여수산단에서 발암 물질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게 노동자만 문제가 있는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실제로 그런 피부질환 이런 게 발생이 되고요. 다만 이게 언론에 크게 안 나와서 모르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발생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조사나 전수조사나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무섭죠. 작업복에 의한 2차 피해를 지역 정치권이 공감하기 시작했고 2019년 경남 김해시에 전국 최초 작업복 세탁소가 생겼다. 이듬해에는 광주 하남 산단에 그리고 올해 5월 여수 산단에 작업복 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의 말이다. 전남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들한테 이 작업복 세탁소와 그다음에 샤워장에 대해서 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실태 조사를 2019년에 했어요. 그랬더니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5.2%가 원한다라는 결과를 얻어서 그럼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거냐. 다행히 광주에가 하남 산단이 있거든요. 근데 광주시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작업복 세탁소가 공약은 대가 많았어요. 이제 8대 때 들어와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작년에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수산단 행복세탁소는 수거에서 세탁, 건조, 포장, 배달까지 원스톱이다. 비용도 저렴한데 상의 한 벌에 500원, 하의는 700원이면 된다. 하지만 이것도 산단 내 협력업체 4,400여 곳 중 계약된 14곳만 이용 중이다. 가서 수거하고 차에다 싣고 또 다른 업체 걸렸다가 오고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하고 기름때가 많이 묻었다 아니면 뭐 다른 이물질이 많다 하면 초벌빨래 따로 분리를 해서 초벌빨래를 하고 벌수로는 한 평균으로 이야기하면 한 70벌 장수로 한 140장 150장 정도 이 세탁기 초벌빨래까지 해서 여기 자체 내에서만 돌리는 것에도 40분 기본적으로 40분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변에서 다시 건조기에서 한 40분 보통 그러면 여기 포장하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한 1시간 그 정도 지금 탈수돼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된 곳은 14곳이나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탁을 맡기는 부분은 지금 7개사 하고 일부 개별적으로 갖고 오는 사들도 가끔 직접 저희들이 가서 그 시간을 약속을 해서 월요일 오후 2시면 2시, 수요일이면 수요일, 뭐 1시면 1시 이렇게 각 업체별 시간별이 달라요. 그래서 거의 매일 시간별로 나가는 거죠. 다 작업복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용직업 브랜드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협력사들이 협조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협력사들 자체 현장이 매일 뭐 3개월, 6개월 건설이 현장이다 보니까 일정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호영 씨가 개점 반년 만에 여수산단 행복세탁소를 처음으로 찾았다. 한번 옷좀 갖고 와봤는데 저도 한번 맡겨보고 하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방문한 거라서 설명 좀 불러주세요. 개별일을 갖고 와버리면 개별로는 좀 하기가 힘들죠. 세탁기가 보시다시피 한두 벌 누가 갖고 와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죠. 아, 그러면 이거 통으로 어디 업체에서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구나.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 정도 물량이 보통 한 50벌 정도 한 번에 돌리는데 70벌 정도는 돼야 그럼 직접 개인이 갖고 왔을 때는 저희들이 배송을 해드리지 못해요. 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개별로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오셔도 이제 이름표 있고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 대신 직접 와서 네. 찾아가시고 그래야 돼. 이렇게 나 실상 와보니까 저도 이런 시스템을 처음 들어가지고 나도 진짜 저럴 줄 몰랐네. 실상 우리가 쓰기에는 영 불편할 것 같은데요.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실상 저기 한 벌 들어가는데 최대가 70벌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세 벌 갖고 오면 사람들 다 모았다가 그 다음에 세탁기를 돌린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또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도 옷 빨면 바로 갖고 오고 싶지 가서 입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모아주면 딱 좋을 건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더욱 불편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한테는 좋겠지만 우리같이 일용 근로자들한테는 참 불편한 시스템이네. 여기서 나오시는 차들 보이죠? 다 봐봐요. 요리 가는데 어떤 분들이 누가 세탁소를 자주 가겠습니까? 저 집이면 10분 15분이면 가는데 1시간인데 1시간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 막히고 그 시간 때문에 이 시간이면 차라리 작업복을 들고 집에 가서 세탁을 돌리고 말지 굳이 세탁소까지 들려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우리 근로자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세탁소가 여수산단 작업복 세탁소인 것이다. 법률상 당연히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노동자의 작업복과 세탁 비용은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현장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이 하나 회사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현장에 끝나버리면 다음 현장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럼 그 업체 가서 계약을 맺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세탁소에다 옷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아예 시에서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그냥 계약을 맺어가지고 구분 없이 현장별로 큰 신설 현장이 있으면 그
거기에 맞게 컨테이너 하나를 좀 설치를 해서 회사의 이름 맞게 컨테이너를 비치를 해가지고 오늘 입는 옷은 또 빨고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건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현장 안에가 입구 쪽에가 그런 게 많이 좀 비치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장소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 하면 찾으려면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 진짜 몰라. 도로가 좀 확 트인데 이러면 좀 더 활용성이 더 높을 건데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세탁소인데 당연히 거기를 쓰죠.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이야기는 그리 간단치 않다. 누군가는 작업복을 받을 수조차 없고 남이 입던 작업복을 물려받아 입어야 한다. 또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작업복이라면 본인 몸에 맞게 고쳐 입어야 한다. 어떻게 받아 입었든 간에 오염된 작업복을 2차 피해 없이 세탁해 입는 건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다. 라면은 그만 먹고 싶죠. 현장에서 이렇게 정규직처럼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놈의 작업복 집에 제발 안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어떤 노동자들의 하루. 구성 글 이선화, 자문 문길주, 취재 김지연, 이미지, 내레이션 전지원,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